10년이에요, 어머님. 10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님. 저는 큰며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큰며느리보다 3배를 더 일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작은 집이 해야지. 가깝잖아.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큰 집은 멀어서 힘드니까 이해해줘야지. 새벽 5시, 미선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엌 형광등 불빛 아래 도마 위엔 무가 쌓여 있었죠.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미선의 하루는 벌써 시작된 지 오래였습니다. 싱크대 옆 메모지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나물 7가지, 전 5종류, 탕 2가지, 찜 1개. 미선은 그 목록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거실에선 남편 재호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은 발소리를 줄이며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무채를 써는데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죠. 어젯밤 설거지를 하다 손목을 삐끗한 게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 춘자는 미리미리 해놔야 당일에 안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자 재료들이 빼곡했습니다. 어제 장을 보며 미선은 계산을 했어요. 고깃값만 15만 원, 나물 재료 8만 원, 전 재료 7만 원. 합치면 30만 원이 훌쩍 넘었죠. 미선은 영수증을 지갑에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께 드리면 장부에 기록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엔 늘 큰며느리가 낸 돈만 크게 적힌다는 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이었죠. 미선아, 밤 좀 넣어. 올해는 밤이 맛있대. 네, 어머님. 아, 그리고 대추도. 대추 빠지면 섭섭하지. 알겠습니다. 미선은 메모지에 밤과 대추를 추가했습니다. 장바구니는 이미 터질 듯 했지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톡방엔 큰며느리 선영의 메시지도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과일 좀 예쁜 걸로 준비할게요. 하트 이모티콘이 3개나 붙어 있었죠. 시어머니의 답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센스 최고야. 미선은 화면을 내렸습니다. 과일은 당일 아침에 까서 올리면 되니까 준비 시간은 고작 30분이었어요. 반면 미선이 준비할 나물과 전은 이틀이 걸렸죠. 하지만 아무도 그 시간을 세지 않았습니다. 도마 위에 무가 점점 쌓여갔어요. 미선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채를 썰고 데치고 묻히고 볶고 부엌은 김이 자욱했고 미선의 이마엔 땀이 맺혔죠. 환풍기를 돌렸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엔 핸드타올이 구겨져 있었어요. 미선은 그걸로 얼굴을 닦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7시였죠. 재호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좀 쉬면서 해.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재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재호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지만 미선은 고개만 끄덕인 채 손을 멈추지 않았죠. 형님은 뭐 준비하신대?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차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테니까요. 큰 며느리는 멀리서 왔으니
준비는 작은 집이 하고 큰 집은 돈이라도 내는 거죠. 하지만 그 돈도 미선네가 쓴 재료비보다 적었습니다. 미선은 그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여보, 응? 이번엔 우리도 좀 나눠서 하자고 말해볼까? 미선은 칼을 멈췄습니다. 재호의 얼굴을 봤죠. 남편의 눈엔 미안함과 답답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꺼내면 더 복잡해져요. 그냥 넘어가요.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다시 칼을 들었어요. 문은 계속 쌓였고 미선의 어깨는 점점 굽어졌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미선의 하루는 이미 한참 전에 시작되어 있었죠. 점심때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직접 전화였어요. 미선아, 너 깻잎 샀어? 아, 네. 샀습니다. 그거 간장 양념으로 해. 작년에 고추장은 별로였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메모를 수정했습니다. 깻잎 조리법 옆에 동그라미를 쳤죠. 냉장고를 다시 열었을 때 미선은 깻잎이 2봉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족했어요. 미선은 재빨리 외투를 걸쳤습니다. 마트에 다녀와야 했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맞은편 집 아주머니가 지나갔어요. 미선 씨, 또 명절 준비해요? 올해도 고생이네. 에이, 뭐려. 해야죠.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렀어요. 아주머니가 사라지자 미선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죠.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마트에서 깻잎을 집어들 때 미선은 가격표를 봤어요. 5,000원. 추가 비용이었죠. 미선은 영수증을 또 지갑에 넣었습니다. 숫자가 점점 커졌지만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오후 2시였습니다. 부엌엔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미선은 다시 앞치마를 메고 칼을 들었죠. 손가락은 이미 저리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명절은 내일 모레였고 시간은 부족했으니까요. 저녁 6시 재호가 퇴근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시금치나물,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재호는 그걸 보며 한숨을 쉬었죠.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한 거야? 응. 내일은 전 부쳐야 해. 미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엔 지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재호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엔 빨간 자국이 나 있었죠. 기름에 데인 흔적이었어요. 이거 언제 다쳤어? 괜찮아요. 재호는 약을 가져왔지만 미선은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내일 더 조심하면 되죠. 그날 밤 미선은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몇 장이나 붙여야 할까? 기름은 충분할까? 시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실까? 미선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자국을 보며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내년엔 좀 나아질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죠. 매년 똑같았으니까요.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미선의 손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명절 전날 아침 단톡방이 요란했습니다. 올해는 간단히 하자. 다들 힘드니까. 큰 며느리 선영의 메시지였어요. 그 아래로 동의 메시지들이 줄줄이 달렸죠. 맞아, 간단하게. 요즘 시대에 뭘 그렇게까지 해. 우리도 나이 들었는데 좀 쉬엄쉬엄 하자고. 미선은 핸드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히. 좋은 말이었어요. 미선도 그러고 싶었죠.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간단이라는 말의 실체를요. 오전 10시 시어머니 춘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간단히 한다고 했으니까 탕은 하나만 해. 네, 어머님. 대신 나물은 다 해. 그래야 상이 횡하지 않지. 알겠습니다. 아, 전도 종류는 줄이되 양은 그대로 해. 사람 수는 똑같잖아. 미선은 전화를 끊고 메모지를 받습니다. 탕 2개가 1개로 줄었어요. 하지만 나물 7종은 그대로였고 전 5종도 여전했죠. 간단히는 종류만 줄었을 뿐 양은 똑같았습니다. 미선은 펜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준비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탕 하나를 줄인 대신 전 양을 늘리려면 더 오래 서 있어야 했으니까요. 부엌에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전, 동그랑땡, 파전, 생선전, 호박전. 미선의 손은 쉴 틈이 없었어요. 프라이팬 앞에 서 있는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갔죠.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배었고 미선의 머리카락엔 기름기가 흥건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이었어요. 미선아, 전 몇 개나 부쳤어? 아직 절반 정도요, 어머님. 서둘러. 내일 아침 일찍 가져와야 하니까. 네. 미선은 답장을 보내고 다시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계는 벌써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재호가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보, 점심은?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은 손 못 대요. 재호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지만 프라이팬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타들어갔고 미선의 집중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오후 3시쯤 큰며느리 선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선 씨, 우리 과일은 내일 아침에 사갈게요. 신선한 게 좋잖아요. 미선은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과일은 당일 아침에 사서 씻고 까서 예쁘게 담으면 끝이었어요. 준비 시간은 기껏해야 40분. 반면 미선은 이틀째 부엌을 지키고 있었죠. 저녁 6시 전 부치기가 끝났습니다. 미선은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발바닥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죠.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무를 묻혀야 했으니까요. 재호가 미선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여보, 좀 쉬어.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돼? 안 돼요. 나물은 하루 전에 묻혀야 간이 배요. 미선은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데쳐둔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숙주, 애호박, 깻잎. 미선은 하나씩 꺼내 볼에 담았죠. 참기름, 간장, 마늘, 깨소금. 양념은 손에 익었습니다. 나물을 무치는 동안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미선아, 깻잎은 간장 양념 맞지? 네, 어머님.
작년엔 너무 짰어. 이번엔 간 조절 잘해. 알겠습니다. 미선은 간장을 조금씩 덜어내며 맛을 봤습니다. 짜지 않게 하지만 싱겁지도 않게 완벽한 균형을 찾아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입맛은 까다로웠고 미선은 그 기준을 맞춰야 했죠. 밤 10시 나물 무치기가 끝났습니다. 미선은 반찬통에 하나씩 담으며 라벨을 붙였어요.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고사리나물. 냉장고는 이제 가득 찼습니다. 미선은 문을 닫고 벽에 기댔죠.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어요. 재호가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끝난 거지? 아니요. 내일 아침에 탕 끓이고 밥 지어야 해요. 새벽에? 네. 어머님이 9시까지 가져오래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엔 핏발이 서 있었어요. 재호는 미선을 안방으로 데려갔지만 미선은 제대로 눕지도 못했죠. 머릿속엔 내일 해야 할 일들만 가득했으니까요. 자정이 넘어 미선은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알람이 울렸어요. 새벽 4시였죠. 미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탕을 끓이려면 지금 시작해야 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미선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사고를 넣고 물을 붓고 불을 켰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미선은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간단히 하자던 명절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미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벽 6시 탕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미선은 밥을 지었어요. 전기밥솥에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버튼을 눌렀죠. 이제 밥이 될 때까지 30분. 미선은 그 시간 동안 반찬들을 차에 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 앞엔 보냉 가방이 3개나 놓여 있었어요. 미선은 하나씩 들어보며 무게를 확인했죠. 너무 무거우면 차에 싣기 힘들었으니까요. 재호가 일어나 도와주려 했지만 미선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해야 해요. 미안해. 재호의 목소리엔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아침 8시 미선은 모든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뒷좌석은 보냉 가방으로 가득했고 조수석엔 탕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미선은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었죠. 시댁까지는 15분 거리. 미선은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미선은 백미러로 자신을 봤어요.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간단히 하자던 명절.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차 안에 울려 퍼졌을 뿐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은 짐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춘자가 나왔어요. 어머, 벌써 왔어? 고생했네. 아니에요, 어머님.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지친 숨소리가 숨어 있었어요. 춘자는 가방을 받아들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죠. 빨리 들어와서 정리해. 큰 며느리도 곧 올 거야. 미선은 혼자 남은 짐을 날랐습니다. 3번을 오르내리자 숨이 턱까지 찼어요. 마지막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 미선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 정리하는데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 선영이었어요. 손엔 과일 바구니 하나만 들려 있었죠. 어머님 왔어요. 어머, 우리 큰 며느리. 과일 예쁘다. 춘자의 목소리는 환했습니다. 미선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반찬통을 정리했어요. 아무도 미선의 수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그게 익숙했죠.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명절 당일 아침 시댁 거실은 붐볐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인사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미선은 부엌 구석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설거지, 음식 데우기, 그릇 정리. 미선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선 시어머니 춘자가 큰 며느리 선영의 과일 접시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봐봐, 우리 큰 며느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담았는지. 과일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선영은 겸연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일 접시는 정말 예뻤어요. 사과, 배, 귤이 알록달록하게 놓여 있었죠. 준비 시간은 30분이었지만 칭찬은 10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선이 이틀 동안 준비한 나물과 전은 상 위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았죠.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재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보, 응? 이번엔 내가 말해볼까? 형님한테 좀 나눠서 하자고.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말 꺼내면 더 시끄러워져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혼자 이틀 동안 준비했잖아.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엔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미선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아, 탕간 좀 봐. 네, 어머님. 미선은 국자로 탕을 떠서 맛을 봤어요. 간은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었죠. 좀 더 넣어. 밍밍해. 알겠습니다. 미선은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춘자가 다시 맛을 보더니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되겠네. 큰 며느리였으면 한 번에 맞췄을 텐데.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내려놓고 냄비 뚜껑을 닫았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지만 미선은 그걸 꾹 눌렀죠.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본격적으로 모였습니다. 큰아들 동성내 가족, 막내 고모 옥분, 그리고 사촌들까지.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미선은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갔어요. 미선아, 물 좀. 미선 씨, 그릇 좀 더 주세요. 아, 미선이 김치 어디 있어? 미선은 대답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거실에선 선영이 편하게 앉아 과일을 까고 있었죠. 춘자가 선영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좀 쉬어. 많이 피곤하겠다. 괜찮아요, 어머님.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저녁 무렵 재호가 다시 미선을 찾았습니다. 여보,
좀 앉아서 쉬어. 밥도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요. 언제 나중에? 당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재호가 손목을 잡았어요. 여보, 제발. 재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재호의 손을 천천히 풀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미선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재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재호는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 위엔 미선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나물, 전, 탕, 밥. 사람들은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쏟아냈죠. 역시 음식은 정성이지. 이 나물 진짜 맛있다. 하지만 아무도 미선을 찾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부엌에서 혼자 서서 식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먹어야 했죠.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설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당연하다는 듯 싱크대 앞에 섰어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물은 차가웠죠. 미선은 고무장갑을 끼고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재호가 옆에 섰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여보. 괜찮아요. 미선은 재호를 밀어냈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거실에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설거지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고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미선은 마지막 청소를 하며 바닥을 닦았죠. 무릎이 아팠지만 끝까지 해야 했어요. 재호가 미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집에 가자. 조금만요. 거의 다 끝났어요. 당신 손 좀 봐. 재호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엔 새로운 화상 자국이 생겨 있었어요.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죠. 미선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재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선은 놀라 재호를 봤어요. 남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아무 말도 안 해?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미선도 몰랐으니까요. 왜 참아야 하는지, 왜 말하지 못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재호는 핸들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죠. 차 안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선은 현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재호가 미선을 안았죠. 여보, 미안해. 미선은 재호의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울음은 길었어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선을 안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미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손등의 화상 자국을 만졌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현실처럼 느껴졌죠. 말하려다 삼킨 말들이 이렇게 쌓여가는구나.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미선은 또 웃을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명절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미선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집안 살림을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미선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했죠. 손등의 화상 자국은 아직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트 앞 골목엔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어요. 엄마 손 반찬. 미선은 가끔 그 앞을 지나쳤지만 들어간 적은 없었죠. 오늘도 그냥 지나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 미선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었죠. 또래 여성이었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손 그거 어쩐 일이에요? 화상이네요? 사장님이 미선의 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미선은 손을 얼른 가리며 웃었어요. 아, 이거요? 명절 때 전 부치다가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약 발랐어요? 네, 발랐어요. 사장님은 미선을 찬찬히 봤습니다. 미선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눈 밑 다크서클은 짙었어요. 사장님이 말했죠. 잠깐 안 들어올래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장 봐야 해서요. 10분이면 돼요. 들어와요. 사장님은 미선의 팔을 잡고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미선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가게 안은 아담했고 한쪽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앉아요. 보리차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보리차를 따라 미선 앞에 놓았습니다. 미선은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죠. 명절 잘 보냈어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그럭저럭? 손에 화상까지 입고?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명절이 그렇잖아요. 다들 비슷할 거예요. 사장님은 미선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 씨, 솔직히 말해봐요. 힘들었죠? 그 질문에 미선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힘들었냐고 물은 건 오랜만이었어요. 미선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죠. 뭐 할 만했어요? 할 만했으면 손에 화상이 나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선은 컵을 내려놓고 손을 내려다봤어요.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럴 줄 알았어요. 미선 씨, 명절 전부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티가 났나요? 티 안 나게 참으려고 했겠지만 몸은 정직해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사장님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죠. 혹시 시댁 명절 준비 혼자 했어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죠. 역시 나도 그랬어요. 결혼 초반엔. 사장님도요? 그럼요. 나도 작은 집 며느리였어요. 가깝다고 늘 우리가 했죠. 미선은 사장님을 봤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엔 이해와 공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참다가 터졌죠. 한 번은 제사 상 앞에서 울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래서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하라니. 미선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장님이 말을 이었죠. 근데 미선 씨 말만 한다고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증거요? 네. 기록이요.
사장님은 가게 한쪽에서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펼쳐 보이는데 거기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장부예요. 재료비, 시간, 횟수 다 적어놨죠. 미선은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명절 준비 마이너스 재료비 28만 원, 준비 시간 12시간, 이동 횟수 5회. 구체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말로만 하면 유난 떤다고 하죠. 근데 숫자를 보여주면 할 말이 없어요. 미선은 공책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매 명절마다 기록이 있었어요. 재료비, 시간, 노동량, 모든 게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죠. 미선 씨도 해봐요. 다음 명절엔. 저도요? 네. 영수증 모으고 시간 체크하고 기록하세요. 그게 무기가 돼요.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기록을 한다는 게 뭔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말했죠.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일했는지.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록. 미선은 그 단어를 마음에 새겼죠. 근데 사장님, 기록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난리 났죠. 며느리가 돈 계산한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희생한 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은 다들 나눠서 해요. 로테이션으로. 올해는 큰 집, 내년은 작은 집. 공평하게. 미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니. 미선에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부러워요. 미선 씨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사장님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선은 그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엔 사장님의 말이 맴돌았어요. 기록. 미선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을 뒤졌죠. 명절 때 모아둔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미선은 영수증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고깃가, 나물재료, 전재료, 과일. 숫자를 더하기 시작했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최종 합계는 33만 원이었습니다. 미선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치고 제목을 적었어요. 명절 기록. 그 아래 날짜와 금액을 적기 시작했죠. 재료비 33만 원. 준비 시간 14시간. 이동 횟수 3회. 미선은 펜을 내려놓고 공책을 봤습니다. 숫자로 보니 더 명확했어요. 미선이 얼마나 일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 미선은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재호는 숫자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전부 당신이 한 거야? 네. 재호는 공책을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선을 안았죠. 미안해.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미선은 재호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기록은 미선에게 힘을 주었어요. 이제 미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2달 뒤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 기일이었어요. 미선은 이번에도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선은 공책을 꺼내놓고
영수증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재료를 살 때마다 미선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공책에 기록했죠. 고기 12만 원, 나물 6만 원, 전재료 5만 원. 숫자가 하나씩 늘어갔어요. 재호도 이번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재료를 씻고 설거지를 했죠. 미선은 재호를 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습니다. 제사 당일 미선은 음식을 차에 실었습니다. 이번엔 재호도 함께였어요. 둘이서 짐을 나눠 들고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동성내 가족, 막내 고모 옥분, 그리고 친척들. 거실은 시끌벅적했어요. 미선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나물을 접시에 담고 전을 데우고 탕을 냄비에 부었죠.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거실에선 큰아들 동석이 봉투를 탁 소리내며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챙겼습니다. 시아버지 고인의 형제가 봉투를 받으며 웃었어요. 역시 큰아들이야. 효자네. 동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 안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미선이 쓴 재료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막내 고모 옥분이 미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고생 많았지? 근데 작은 집은 참 편해. 편하다뇨? 미선이 물었습니다. 옥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까우니까 무임승차지 뭐. 준비도 쉽고 오는 것도 편하고. 무임승차. 그 말이 미선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미선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국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고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옥부는 눈치 없이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 사실이잖아. 큰 집은 멀리서 오느라 힘들고 작은 집은 가까우니까 편하지. 준비도 집에서 하면 되고. 준비가 편하다고요? 그럼 집에서 하면 되니까. 큰 집처럼 차 몰고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고.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무임승차. 이틀 동안 준비한 미선에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재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의 표정을 보고 재호는 눈치챘어요. 여보,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호는 미선의 어깨를 잡았죠. 무슨 일 있었어? 무임승차래요. 제가, 뭐? 재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거실을 향해 걸어가려는 재호를 미선이 붙잡았어요. 여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제사 지내고요. 그때 얘기해요. 미선은 재호를 진정시키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일을 계속했어요.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다리가 풀렸죠. 미선은 잠시 벽에 기대섰습니다. 무임승차라니.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동안의 시간, 30만 원이 넘는 비용, 손등의 화상, 그 모든 게 무임승차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 위엔 미선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죠. 나물, 전, 탕, 과일. 하지만 미선은 그 상을 보며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게 맞나? 미선은 스스로에게 물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쏟아냈어요. 이전 정말 맛있다. 나물도 간이 딱 맞네. 하지만 아무도 미선에게 고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부엌에서 혼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재호가 미선을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 말해. 내가 할게. 아니요. 제가 할게요. 미선은 재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네. 제 일이니까요. 미선은 공책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들을 챙겼죠.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거실로 나가는 미선을 재호가 따라갔습니다. 미선은 탁자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미선을 봤죠. 미선아, 왜? 시어머니 춘자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공책을 펼쳤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죠. 고모님께서 제가 무임승차라고 하셨는데요. 옥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그건 농담이었어. 기분 나빴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니까요. 미선은 공책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들을 펼쳤어요. 이번 제사 준비에 들어간 재료비는 32만 원입니다. 준비 시간은 이틀, 총 14시간이요. 이동 횟수는 3번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동석이 비웃으며 말했죠. 가족끼리 무슨 돈 계산이야? 미선은 동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형님이 내신 봉투는 뭔가요? 그것도 돈 아닌가요? 동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선은 말을 이었어요. 형님은 10만 원 내시고 효자 소리 들으셨죠? 근데 저는 30만 원 쓰고 무임승차래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춘자가 언성을 높였어요. 미선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일했는지.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호가 미선 옆에 섰어요. 미선은 재호를 보며 힘을 얻었죠. 이제 미선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선을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선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으니까요. 거실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선이 펼쳐놓은 공책과 영수증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숫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사람들은 그걸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선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짓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미선을 노려봤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는 게 어디 있어? 그럼 형님이 낸 돈은요? 그것도 계산 아닌가요? 춘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동석이 끼어들었어요. 우린 멀리서 왔잖아. 교통비만 해도 얼마인데. 교통비요? 미선은 공책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이동거리와 기름값까지 적혀 있었어요. 형님 댁에서 여기까지 50km. 기름값 5천 원 정도 나오죠. 저희는 장 보고 재료 나르고 음식 가져오느라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시간까지 합치면 형님보다 더 들었어요. 동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동석의 아내 은주가 작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준비는 작은 집이 더 편하잖아요. 집에서 하니까. 미선는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의 얼굴엔 비웃음이 어려 있었어요. 편하다고요? 네. 저희는 차에 싣고 운전하고 또 짐 풀고 얼마나 힘든데요. 미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공책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형님 댁이 가져온 건 과일이죠. 사과, 배, 귤. 마트에서 사는데 10분, 씻고 가는데 20분. 총 30분이에요. 그래도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틀 동안 준비했어요. 14시간이요. 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선은 말을 이었어요. 형님이 까신 사과는 10개, 저는 전을 50장 붙였어요. 형님이 담으신 과일 접시는 하나, 저는 나물 7가지 만들었고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어요. 근데 어머님은 형님 과일 보고 역시 큰 며느리라고 하셨죠. 제 전은요? 제 나물은요? 춘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왜요? 왜긴 왜야. 작은 집이니까. 작은 집이면 당연히 더 많이 해야 하나요? 춘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영수증을 하나씩 들어 올렸어요. 고기 12만 원, 나물 6만 원, 전재료 5만 원, 기타 9만 원. 합계 32만 원이에요. 동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10만 원 냈잖아. 형님이 낸 10만 원은 봉투 하나로 끝이에요. 근데 저는 32만 원 쓰고 14시간 일했어요. 차이가 22만 원, 14시간이에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재호가 미선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춘자가 재호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를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춘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막내 고모 옥분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지. 미선은 옥분을 똑바로 봤습니다. 고모님도 며느리셨잖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옥분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미선은 말을 이었어요. 아니면 고모님은 공평하게 나눠 하셨나요? 시댁에서 무임승차 소리 안 들으셨어요? 옥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선의 말에 찔린 거였어요. 옥분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저는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칭찬은 형님이 받고 노동은 제가 하는 게. 춘자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미선은 공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다음부턴 공평하게 나눠하고 싶어요. 비용도 시간도 노동도 공평하게. 네. 로테이션으로 하거나 아니면 역할을 나누거나.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안 돼요. 동석이 비웃었습니다. 로테이션? 우린 멀리 사는데 어떻게 해? 그럼 비용을 더 내시든가요. 공평하게. 동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선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재호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건 미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춘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미선은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안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명절 준비는 로테이션으로 합니다. 올해 작은 집, 내년 큰 집. 동석이 반발했습니다. 우린 멀리 사는데. 그럼 둘째 방법이 있어요. 비용과 노동을 공평하게 나눕니다. 재료비는 반반, 요리도 반반. 동석과 은주는 서로를 봤습니다. 둘 다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미선은 말을 이었습니다. 셋째, 비교와 모욕은 금지합니다. 큰 며느리였으면 작은 집은 이런 말 안 해요. 춘자가 움찔했습니다. 미선이 그 말을 가장 싫어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넷째,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고 그 돈은 다음 명절 비용으로 씁니다. 미선은 종이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며 말이 없었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미선이 혼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함께 만들었어요. 우리 부부의 제안이에요. 춘자는 종이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 그러면 저 못 버텨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재호가 미선의 손을 잡았죠. 춘자는 한참을 종이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이 아니라 결정이 필요해요. 미선의 말에 춘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동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형님이 하신 만큼만 하면 돼요. 공평하게. 공평? 웃기지 마. 동석은 화를 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도 따라 일어났어요. 둘은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죠. 거실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그만 갈게. 옥분도 떠났습니다. 이제 거실엔 춘자와 미선, 재호만 남았어요. 춘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중얼거렸죠. 내가 너무했나?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춘자 스스로 깨달은 거니까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선이가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평함이에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알았어. 다음부턴 나눠서 하자. 미선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을 뻔했어요. 재호가 재빨리 미선을 붙잡았죠.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미선은 재호에게 기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드디어 말했어요. 드디어 바꿨죠. 미선은 처음으로 자신이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재호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재호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도 재호의 손을 맞잡았어요. 둘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죠. 그날 밤 미선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어요. 변화의 시작.
미선은 펜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감정을요. 두려웠던 마음, 떨렸던 목소리, 그리고 해냈다는 안도감. 미선은 공책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또렷했죠. 미선은 그 달을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이후 시댁과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단톡방은 조용했고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미선은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죠. 하지만 재호는 걱정했어요. 여보, 이렇게 계속 조용하면 다음 명절은 어떻게 돼?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결정하시겠죠. 미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미선의 얼굴을 봤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죠.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단톡방에 드디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어떻게 할까? 시어머니 춘자의 메시지였어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도 큰 며느리 선영도 조용했죠. 한참 뒤 동석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올해 처가 쪽 가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선은 알고 있었죠. 동석은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책임을 지기 싫었던 거예요. 춘자가 다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럼 작은 집이 할래? 미선은 핸드폰을 보며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답하지 마. 우리가 또 다 하게 될 거야.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춘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단톡 못 봤어? 봤어요, 어머님. 그럼 왜 대답 안 해? 대답할 게 없어서요. 춘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추석 내가 할 수 있어? 혼자는 안 돼요. 미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춘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지난번에 드린 제안서대로 하면 돼요. 로테이션? 네. 아니면 공동 분담이요. 춘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재호를 봤어요. 잘했어요? 완벽해. 재호가 미선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선은 재호의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뒤 단톡방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가족회의 좀 하자. 추석 전에 춘자의 메시지였어요. 미선은 메시지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재호가 손을 잡아주었죠. 괜찮아. 우리 함께 가자. 회의는 주말에 열렸습니다. 시댁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큰아들 동석네, 미선네, 그리고 춘자.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 추석을 어떻게 할지 정하려고 모였어. 동석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진짜 처가 가야 해요. 처가도 중요하지. 근데 시댁도 와야지. 그럼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동석의 말에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서 이번엔 큰 집이 해봐. 동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저희가요? 응, 로테이션이라며. 작은 집이 지난번 했으니 이번은 큰 집 차례지. 은주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미선이도 시간 없었어. 근데 했잖아.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동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도 바쁜데. 미선이도 일 바빠. 근데 했어. 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로테이션이 부담되시면 공동분담은 어떨까요? 공동분담? 네. 비용과 노동을 반반 나누는 거예요.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 동석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좋아. 그럼 재료비는 반반 내고 요리도 반반 하자. 요리도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춘자는 은주를 똑바로 봤어요. 당연하지. 돈만 내고 끝이야? 노동도 나눠야지. 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공평함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재호가 준비한 표를 꺼냈어요. 제가 역할 분담표를 만들어 봤어요. 표 위엔 명절 준비의 모든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보기, 재료 손질, 나물 무치기, 전 부치기, 탕 끓이기, 설거지, 청소. 각 항목마다 예상 시간과 비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걸 반반 나누면 각자 7시간씩 일하면 돼요. 동석은 표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7시간이요? 네. 미선이가 혼자 할 땐 14시간 걸렸어요. 반으로 나누면 7시간이죠. 동석과 은주는 서로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미선이 얼마나 일했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재호는 표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어떻게 나눌지는 형님네랑 상의해서 정하면 돼요. 중요한 건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춘자가 표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렇게 하자. 동석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미선과 재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미선이 재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 혼자가 아니어서요. 재호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니까. 미선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추석 준비 역할 분담표 공유합니다. 재호가 만든 표가 올라왔어요. 큰 집과 작은 집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죠. 동석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지만 동의의 표시였어요.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미선은 중얼거렸어요. 재호가 미선을 안아주었죠.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미선은 재호의 품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죠. 공책을 펼쳤습니다. 미선은 오늘 날짜를 적고 한 줄을 썼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싸웠다. 미선은 공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선은 웃었어요.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미선은 혼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역할 분담표대로 큰 집과 작은 집이 나눠서 움직였죠. 미선은 나무를 맡았고 큰 며느리 은주는 전을 맡았어요.
탕은 함께 끓이기로 했죠. 장은 각자 보고 비용은 영수증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이틀 전 미선은 마트에서 나물 재료를 샀어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영수증을 받아 사진을 찍고 단톡방에 올렸죠. 나물 재료 6만 원 사용했습니다. 잠시 뒤 은주도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전 재료 7만 원 샀어요. 미선은 메시지를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공평해진 거였죠. 추석 전날 미선은 나무를 손질했습니다. 예전처럼 14시간이 아니라 5시간만 일했어요. 나머지는 은주의 몫이었죠. 저녁 때 재호가 물었습니다. 형님네는 잘하고 있대? 글쎄요. 연락은 없는데. 미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추석 당일 아침 미선은 준비한 나무를 차에 실었습니다. 보냉 가방 하나. 예전처럼 3개가 아니었어요. 미선은 가벼운 마음으로 차에 올랐죠. 시댁에 도착하니 은주네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죠. 형님, 안녕하세요. 미선 씨. 은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은주의 손을 봤어요. 손등에 빨간 자국이 나 있었죠. 기름에 댄 흔적이었습니다. 손 다치셨어요? 아, 이거 전 붙이다가 괜찮아. 은주는 손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어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거실에 들어가니 춘자가 나왔습니다. 어머, 왔어? 고생했네. 춘자는 미선과 은주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한 사람만 치켜 세우지 않았죠. 음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나물을 무치고 은주는 전을 데웠어요. 탕은 둘이 함께 끓였죠. 부엌에서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네. 전 부치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미선은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의 얼굴엔 미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정말 미안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은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은주는 고개를 들고 미선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점심 준비가 끝나갈 무렵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동석도 왔고 막내 고모 옥분도 왔어요. 상을 차리는데 춘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큰 집이랑 작은 집이 같이 준비했어. 옥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큰 집도요? 그럼 공평하게 나눠서 했지. 춘자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래도 음식은 변함없이 맛있겠네요. 당연하지. 정성은 똑같으니까. 춘자는 미선과 은주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쏟아냈죠. 이 나물 정말 맛있다. 전도 바삭하네. 동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전 부쳤어요. 처음인데 잘했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주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춘자가 미선을 보며 말했어요. 미선이도 수고했어. 나물이 일품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왔습니다. 예전엔 미선 혼자 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설거지는 누가 해? 춘자가 물었습니다. 미선과 은주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같이 할게요. 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은주가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매번 이렇게 했어요? 네. 혼자서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왜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미선은 은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은주도 따라 웃었어요. 둘은 말없이 설거지를 이어갔죠. 저녁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미선과 재호도 떠날 준비를 했죠. 춘자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아, 잠깐. 네, 어머님. 춘자는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따뜻했습니다. 미선아, 그동안 미안했어. 미선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큰 집 보니까 춘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선은 춘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 앞으론 공평하게 할게. 춘자는 미선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선은 춘자의 품에서 눈물을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재호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로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여보. 당신도요. 둘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론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환했죠. 그날 밤 미선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겨냈다. 미선은 공책을 덮고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는 잠들어 있었어요. 미선은 재호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죠. 처음으로 미선은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미선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추석이 끝난 그날 밤 미선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예전처럼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아니었죠. 재호가 물 한 잔을 건네며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달랐지? 네, 완전히요. 미선은 물을 마시며 웃었어요. 재호는 핸드폰을 꺼내 영수증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거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볼까? 표요? 응. 오늘 누가 뭘 했는지, 비용은 얼마였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는 노트북을 켜고 엑셀을 열었어요.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하며 숫자를 입력했죠. 1시간 뒤 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추석 준비 비용 및 시간 정리. 작은 집 재료비 13만 원, 준비 시간 7시간. 큰 집 재료비 12만 원, 준비 시간 7시간. 총 비용 25만 원, 작년 대비 8만 원 절감. 총 시간 14시간. 1인당 7시간. 재호가 표를 미선에게 보여줬어요. 봐. 공평하게 나눴더니 비용도 줄고 시간도 반으로 줄었어. 미선은 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거 단톡방에 올릴까?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려요. 다들 알아야 해요. 재호는 표를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메시지와 함께요. 이번 추석 정리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니 모두에게 좋았네요. 다음에도 이렇게 합시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단톡방이 조용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답이 없네요. 괜찮아. 봤을 거야. 재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헐 대박. 동석의 메시지였어요. 이어서 다른 메시지들이 올라왔죠. 이렇게 정리하니까 한눈에 보이네요. 은주였습니다. 수고했어, 재호야. 춘자도 메시지를 남겼어요. 미선은 핸드폰을 보며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반발이나 불평이 아니라 인정이었죠. 옥분도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해볼까봐. 미선은 옥분의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변화가 퍼져나가고 있었죠. 재호가 추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비용 노동 공동 분담. 역할 로테이션 명절마다 교대. 비교모 금지 위반 시 다음 명절 비용 부담. 감사 표현하기 서로 수고했다고 말하기. 메시지가 올라가자 단톡방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미선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죠. 첫 번째 반응은 춘자였습니다. 좋아. 나도 찬성이야. 이어서 은주가 답했어요. 저도요. 이번에 해보니까 공평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석은 한참 뒤에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았지만 동의였어요. 미선은 재호를 보며 웃었죠. 됐어요. 진짜 바뀌는 거예요. 재호도 미선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날 밤 단톡방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옥분이 물었어요. 근데 로테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재호가 답했습니다. 이번엔 공동준비 다음 설은 큰 집, 그 다음 추석은 작은 집.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아, 그렇구나. 괜찮네. 춘자도 의견을 냈어요. 비교 금지는 정말 중요해. 나도 조심할게. 미선은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춘자가 변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미선 씨, 이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몰라서 미안해요. 미선은 답장을 쳤어요. 괜찮아요, 형님. 이제 함께하면 되죠. 네. 다음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단톡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한 사람만 칭찬하거나 비교하는 메시지는 없었어요. 대신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들이 오갔죠. 다음 날 아침 큰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나야. 네, 고모님. 단톡방 봤어. 너 정말 잘했다. 큰 고모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미선은 전화를 받으며 눈물이 났죠. 고모님, 나도 며느리였어. 내 마음 알아. 그거 유난 아니야. 감사해요, 고모님.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다행이다. 큰 고모는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 더 했어요. 미선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게 됐어. 전화를 끊고 미선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주었어요. 괜찮아? 네, 너무 고마워서요. 미선은 재호의 품에 기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뒤 단톡방에 춘자가 공지를 올렸습니다. 다음 설날 준비 역할 분담 마이너스 큰집 주도, 장보기 큰집, 나물 작은 집 지원, 전 큰집, 탕 공동, 설거지 남자들, 청소 공동, 메시지 아래 춘자가 덧붙였어요. 이번엔 큰 집이 중심이고 작은 집은 도와주는 걸로. 그 다음 추석은 반대로. 동석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은주도 메시지를 올렸어요. 미선 씨, 나물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요, 형님. 언제든지요. 미선은 웃으며 답장을 쳤습니다. 변화는 이제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재호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설거지 남자들이 한다니 좋네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석이 답했어요. 형님, 같이 합시다. 키읔키읔. 남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집안일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톡방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어요. 누가 아프다, 날씨가 춥다, 맛있는 음식 먹었다. 평범한 가족 대화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은주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 부쳐봤어요. 미선 씨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성공했어요. 사진도 함께 올라왔어요. 노릇노릇한 전이었죠. 춘자가 답했습니다. 오, 우리 큰며느리 솜씨 좋네. 미선도 메시지를 올렸어요. 형님, 진짜 잘하셨어요. 저보다 예쁜데요? 은주가 답했습니다. 미선 씨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미선은 핸드폰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제 은주도 요리를 배우고 있었죠.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요. 저녁 무렵 재호가 퇴근해서 물었습니다. 단톡방 분위기 어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재호는 미선을 안아주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우리 덕분이죠. 미선은 재호를 보며 웃었어요. 둘은 소파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다음 설날은 큰 집이 준비하니까 우리는 좀 쉴 수 있겠네. 네. 형님네 도와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도와줘야지. 혼자 하면 힘들잖아.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미선은 알고 있었어요.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날 밤 미선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적었어요. 우리는 이겼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미선은 공책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선은 그 별을 보며 내일을 기대했죠. 변화는 시작되었고 이제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미선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죠. 미선은 차에 앞치마를 싣지 않았습니다. 보냉 가방도 하나뿐이었어요. 재호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긴장돼? 아니요. 오히려 기대돼요. 미선은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마음이었죠. 시댁에 도착하니 거실엔 이미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춘자가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추석 역할 분담표, 장보기 큰 집 완료, 나물 작은 집 진행 중, 전 큰 집 오늘 진행, 탕 공동 오늘 진행, 설거지 남자들, 청소 전체, 금지어 규칙, 큰 며느리였으면, 작은 집은 무임승차, 위반 시 벌금 5만 원 다음 명절 비용으로. 미선은 화이트보드를 보며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춘자가 나오며 웃었어요. 응. 이제 시스템이 돼야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대단하세요, 어머님. 춘자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들어와. 오늘은 내가 주인공 아니야. 예. 오늘은 큰 집이 중심이잖아. 넌 도와주기만 하면 돼. 미선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부엌에선 은주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어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진지했죠. 형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미선 씨는 나물만 챙겨줘.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물을 무치러 갔어요. 탕은 미선과 은주가 함께 끓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재료를 손질하고 넣었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호흡은 잘 맞았죠. 미선 씨, 간 좀 봐줄래? 네, 형님. 미선이 국자로 탕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딱 좋은데요? 정말 다행이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은 은주의 어깨를 토닥였죠. 형님, 많이 늘으셨어요. 내 덕분이야. 가르쳐줘서 고마워. 둘은 웃으며 탕을 계속 끓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동성내, 옥분, 그리고 큰 고모까지. 거실은 북적였죠. 상을 차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제비뽑기를 했어요. 화이트보드 옆에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엔 역할이 적힌 종이들이 들어 있었죠. 자, 다들 하나씩 뽑아봐. 춘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뽑았어요. 미선이 뽑은 건 과일 담기였습니다. 은주는 전 담기, 동석은 설거지, 재호는 청소. 오, 이거 재미있는데? 옥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분이 뽑은 건 나물 담기였어요. 역할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과일을 씻고 가서 접시에 담았어요. 예전엔 은주가 하던 일이었죠. 은주는 전을 접시에 담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그러게요. 근데 형님, 전 진짜 잘 부치셨어요. 미선의 칭찬에 은주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상이 차려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상이었죠. 나물, 전, 탕, 과일.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춘자가 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정말 예쁘다. 어머님도 고생하셨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춘자는 미선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절을 하고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엔 미선도 상 옆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부엌에 혼자 서 있지 않았죠. 미선아, 여기 앉아. 춘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미선은 앉으며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죠.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요. 큰 고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들 잘하셨어요. 옥분도 동의했어요.
동석이 전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부쳤어요. 잘 먹겠습니다. 은주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함을 느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왔습니다. 남자들, 설거지 시간이야. 춘자가 말했습니다. 동석과 재호가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둘은 서툴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선 여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보기 좋네. 옥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이제 좀 쉬어야죠. 은주가 동의했어요. 미선은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명절날 앉아서 쉬다니. 춘자가 미선 옆에 앉았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춘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선은 춘자를 봤죠. 시어머니의 눈엔 미안함과 고마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어. 이제 괜찮아요. 달라졌잖아요. 미선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자도 미선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미선아. 내가 용기 내줘서.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 변화 받아주셔서.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미선과 재호도 떠날 준비를 했죠. 현관에서 은주가 미선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선 씨,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요, 형님? 저야말로요. 다음 설날엔 우리 집에서 할 차례니까 그때 봐요. 네, 형님. 잘 준비해서 오세요. 둘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차에 타서 재호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미선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같았어요. 정말? 네. 비교도 없고 편애도 없고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재호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정말로. 당신도요 혼자였으면 못 해냈어요. 둘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선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적었어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앞치마 없이 상 옆에 앉아서 웃으며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진짜로. 미선은 공책을 덮고 책장에 꽂았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재호가 뒤에서 미선을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요. 미선은 재호의 품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론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고 따뜻했죠. 미선은 그 달빛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변화는 이루어졌죠. 그리고 미선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어요. 앞치마를 벗은 미선은 이제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동등한 일원으로요. 그날 밤 미선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한 잠이었죠. 내일도 모레도
미선은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미선에겐 용기가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미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미선의 삶은 계속될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삶으로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미선이 이 이야기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녀에게 이 이야기는 말할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기록하세요. 말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미선의 용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변화는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